자, 두 번째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기초를 여러분이 탄탄히 알고 증폭기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KVL, KCL, 노드 어널리시스, 메쉬 어널리시스만 잘 안다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저항값을 구하라요. 여기 저항 A하고 D라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여기 사이에 저항, B하고 A니까 여기하고 A 사이에 저항을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A하고 D래요. A하고 D고 이놈은 다 오픈이 되겠죠. A하고 D면 B하고 C는 다 오픈이 되면 전류가 흘러갑니까? 전류가 안 흘러가죠. 오픈했는데 여기 전류 흘러가요? 안 흘러가죠. 전류가 안 흘러가니까 이 저항, 여기 30ohm이라는 저항에 전압 강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이거는 무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B가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전압 강화가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60은. 그러니까 이거 무시. 그럼 결국 A하고 D 사이에 흐르는 전류 패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가다가 요로 갈 것이고 요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요로 갈 것이고 요로 갈 것이고 요로 가서 이렇게 해서 뒤로 흘러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15는 어떻게 돼 있는 어떤 상태입니까? 직렬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1번 어떻게 표시해 줄 수 있냐 하면, 자, A가 있고 이렇게, 자, 이 직렬인 25mm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게 전류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세 길로 가죠. 그러니까 A 가서 세 길로 있어야 돼. 이제 가운데로 가는 거 여기 뭐가 있죠? 15ohm이죠. 15ohm. 그러니까 여기를 또 15ohm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 뭐가 있어요? 또 15ohm이 있잖아요. 이렇게 15ohm. 15ohm. 이 병렬로 가서 어디서 만날까? 여기 노드에서 만나죠. 이 노드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죠? 25ohm이 돼서 D로 해서 나온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A하고 D 사이는 전체 저항 RAD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까? 자, 15ohm하고 병렬로 있고 25ohm하고 병렬로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병렬로 합쳐진 다음에 25ohm하고는 어떻게 돼요? 직렬로 있잖아요. 직렬 25ohm.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29ohm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마 이 개념이, 이 저항, 오메 법칙에 대한 이 저항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뭐 y 델타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렇게 풀어도 복잡하지만 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보고 그냥 우리가 직렬 병렬식을 저항을 가지고 저항의 직렬 병렬식을 응용해서 푼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A하고 B 사이를 봅시다. A하고 B 사이. 자, 이거 지워주고. 자, A하고 B 사이래요. 그러면 전류가 A로 시작해서 B로 가든가 B로 시작해서 A로 가든가 이제 그런 전류 패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일단 이놈 오픈이죠. 그럼 D가 어떻게 돼요? 이번도 이것도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전류가 여기로 흘러요?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면 25ohm에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35ohm에서도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자, 그럼 A, B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볼까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거고, 이놈이 다시 여기로 갈 거고 60ohm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류는 이렇게 갈 거고 또 이렇게 가서 60ohm 흐를 거고, 다른 놈은 10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나오는 하나의 전류가 요로 분산이 됐잖아요. 분산이 됐다는 거는 뭡니까? 요놈이 다 병렬로 된 거고, 그래서 분산된 놈이 요로 가서 이 똑같은 양의 전류가 이렇게 똑같이 흐르니까 요 놈은 뭐예요? 직렬 연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A가 10ohm이 있고 10ohm이 있고 20ohm이 있고,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요 노드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놈이 뭐가 됩니까? 60ohm을 거쳐서 B로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 요거 공식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하면 10ohm, 20ohm이 되고 거기다 60ohm이 되니까 이놈이 총 64ohm으로 정의가 된다. 즉 요놈이 얼마입니까? 요놈이 이게 4ohm이다 라는 거죠. 요거 4ohm. 자, 1번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이제 증폭기가 3개인데 우리가 배웠던 거 증폭기의 정의 뭐가 있죠? 뭐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고 그 입력단의 전압은 항상 같다. 그리고 이게 캐스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여기 서밍 앰플리파이어 한 단이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온 값이 여기 이제 걸리는 거고요. 이때 이거를 우리가 이걸 V1이라고 합시다. V1. 자, 이거는 뭐예요? 반전 증폭기죠. 요 놈은 반전 증폭기. 반전 증폭기에 우리 출력단을 우리가 V2라고 여기 V2라고 한번 놓고 이제 문제 풀읍시다. 그래서 V1과 V2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단 이거는 뭡니까?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죠.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서밍 앰플리파이어 우리가 구했던 거를 통해서 V1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반전 증폭기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V2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놈 각각의 출력이 요게 이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차동 증폭기 입력이 되니까 이때 요놈을 구해주면 우리가 Vout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뭐부터 해야 되니까 V1부터 해야 되는 거죠. V1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일단은 요놈하고 요놈이 이제 비반전 꼴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K 24K 그 다음에 입력단이 0.2V가 되니까 0.2가 되는 거고 더하기 서밍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K 24K 곱하기 0.1V가 되는 거고 요거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3K 24K 곱하기 0.1V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쭉 계산해주면 이건 마이너스 3.6V가 납니다. 즉 요거가 마이너스 3.6V라는 거예요. 3.6V. 여기가 3.6V.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해야 되나요? V2를 구해요. V2. V2는 이게 이제 반전 증폭기니까 비반전이 아니라 반전이죠. 반전이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비죠. 마이너스 200, 2400 옴 곱하기 입력단 0.5V가 됩니다. 그때 이거 나오는 건 마이너스 6V가 나옵니다. 즉 이거놈이 요놈이 V2가 마이너스 6V.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이거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요 놈을 묶으면 V 프라임이라고 놓읍시다. V 프라임. V 프라임이라면 요게 전압값이 얼마가 됩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5000 더하기 500분의 얼마죠? 자, 5000이니까 잘 안 써주겠습니다. 쓰고 얼마죠? 마이너스 6V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6V. 자, 이건 이퀄. 그래서 이제 V 프라임을 계산해 주면 이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5.4545 해서 쭉 나갑니다. 5.4545 해갖고. 자, 그러면 이 전압이 어디에 걸립니까? 여기 똑같이 걸려요. V 프라임.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3.6V니까 여기 가는 게 여기로 가는 전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전류의 식 Vout은 어떻게 되느냐? Vout은 자,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놈이 지금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Vout이라는 거는 V 프라임 빼기 10K 옴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지금 여기 V 프라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요 놈이 V 아웃이 될 거고 요 전압 차이가 이 10K에서 일하는 전압 강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거는 방향이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3.6V 빼기 V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5.454가 돼서 이놈이 얼마가 되냐? 여기 1K니까 1000이 된다 이거예요. 1000. 자, 이런 공식은 납니다. 이런 공식.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5.45가 되는 거고 이게 10K 곱하기 10K 곱하기 이놈이 잠깐 10K가 아니고 이거 10 곱하기 이놈을 계산하면 10 곱하기 1.85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1.85가 되는 거죠. 1.85.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쫙 빼주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4V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놈이 이제 요거 했으니까 없어지고 10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요놈 계산하기 1.85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2.4V, 즉 출력값이 마이너스 2.4V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당황할 거 전혀 없죠?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요거 서밍 증폭기 형태니까 우리가 요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요놈 우리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즉 반전 증폭기의 출력단위니까 우리가 여기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디퍼런스 증폭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압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V'을 먼저 구해주고, 이 V'이 여기로 오니까 그럼 V1과 V' 사이에 어떤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여기로 못 올라가고 다 여기로 흘러가니까 출력단으로 다 흘러서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 차이 VF라고 하면 이 VF만큼 빠져주는 거잖아요. 즉 V 출력이 V' 빼기 VF만큼 빼지는데, 그때 VF가 이런 형태의 꼴을 갖고 있는다 이거죠. 즉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10K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10K가 저항이 되고 요 놈은 전류가 된다. 근데 이 전류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 전압 차이에서 온 거다. 그래서 계산이 출력으로 해서 마이너스 2.4V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뭘 구하느냐 하면 여기에 걸리는 I, 전압을 구하래요. 자, 우리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형태로 보니까 이 소스 단위 어디에 물렸습니까? 플러스에 물렸으니까 이거 non-inverting amplifier 구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뭡니까? 병렬로 돼 있죠. 자, 병렬로 된 걸 합쳐주면 6,000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또 어떻게 돼 있어? 직렬로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여기 걸리는 전압이 V1이라고 합시다. V1. 왜냐면 V1이 여기 걸리는 V1을 찾아야지 이놈이 여기에 복사돼서 V1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V1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놈은 병렬이니까 묶어주면 12,000이라고 썼네요. 1200인데 하나 지우고 하고 6000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500옴이 돼요. 500옴. 그 다음에 요놈 전압 분배 법칙에서 1200 6000이 되는 거고,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3V가 된다 이거예요. 그때 V1을 계산해주면 2V가 나옵니다. 여기 2V. 자, 2V가 나오면 우리가 여기 2V가 되는 거죠. 그래서 2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해갖고 여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계산해도 되고,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우리 비반전 증폭기의 기본적인 형태. 여기 2V가 있고, 여기 R1, R2, Vout이라고 하면 이때 Vout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R1, R2 곱하기 2V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1이 여기서 얼마입니까? 5000이니까 5000이 되는 거고, R2는 얼마입니까? 2만이잖아요. 20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워지니까 얼마야? 4, 여기에서 전체 K는 5가 되니까 출력은 10V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10V. 자, 10V가 나왔습니다. 10V가 나왔는데 우리가 흐르는 전류가 I를 구하래요. 그럼 I는 어떻게 돼? 여기가 10V이고 여기가 0V니까 10 빼기 0 나누기 5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얼마가 나옵니까? 10 빼기 나누기 5니까 이게 20mV, 볼트래, 암페어로 나오는 거죠. 20mA 계산에 의해서. 자, 여기도 이제 접근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 입력 단위 복잡해 보이는 거를 먼저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봐서 합쳐주고 저항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줍니다. 그럼 뭔가 보이죠? 아, 전압 분배 법칙에서 우리가 입력단의 전압을 구해주고, 입력단의 전압을 봤더니 이게 무슨 형태입니까? 비반전 증폭기의 형태라서 우리가 이런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출력단을 이제 구해주면 출력단 전압을, 그럼 10V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흐르는 I인데 요놈이 0V니까 뭐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4번 문제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출력단 Vout을 구하는 거래. 여기 1V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노드가, 여기 하나가 노드가 있을 거고. 자, 노드, 여기 한 개 노드. 요 노드를 우리가 V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노드가 V2가 있고, 요 노드는
V out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V1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어떻게 되니까 V1 노드로 들어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공식 한번 써봅시다. 1 빼기 V1인데 V1이 얼마죠? 요놈하고 증폭기 정의에 의해서 이놈이 0V니까 요놈도 0V가 된대요. 0V. 자, 그러면 여기 1 빼기 0V 나누기 1K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로 들어오죠. 요로 V2에서 V2 빼기 0V 얼마죠? 10K. 자, 그 다음에 요로 또 전류가 들어오겠죠. 여기 V0 빼기 V1이니까 0V 0이 될 거고, 이거 얼마? 나누기 15K가 돼서 이건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 이제 요거에 관련 공식이죠. 요거에 관련된 공식.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요로 이제 가는 거죠. 0 빼기 V2는 얼마? 10K가 되는 거고. 자, 0 빼기 V2는 또 10K가, 0 빼기 V2는 얼마? 10K가 되는 거고. 자, V 아웃에서 요로 들어가니까, 요로 들어가죠. V 아웃에서 요로 들어가니까 V 아웃 빼기 V2는 10K는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공식 나왔고, 우리가 모르는 건 V2, V0니까 이 두 개 2차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우리가 요거 정리해주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15 더하기 1.5 V2 V0는 0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V2 더하기 V0 빼기 V2는 0이 되니까 이거는 V0는 3V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V2는 얼마니까 3분의 V0가 되는 거죠. 이걸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면 이게 15 더하기 0.5 V0 V는 0이 되고, 따라서 1.5 V0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따라서 V 아웃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0V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일단 증폭기의 노드 여기. 그래서 각각 노드에서 이렇게 세봤더니 요 노드하고 요 노드에 대한 식만 알면 우리가 V 아웃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5번 문제도 해볼까요? 5번 문제 이제 출력 V 아웃을 구하는 거래요. 자, 아마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이게 무슨 형태인지 알 거예요. 자, 요놈만 보면 이게 뭐죠? 버퍼 형태잖아요. 버퍼. 여기 전압이 움직이는 것을 요놈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버퍼가 유니티 게인 버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V인이면 이게 V 아웃이 되고, V인과 V 아웃 항상 같게 쫓아간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이거야. 요 노드하고 요 노드하고 전압이 같다고 했죠. 요 노드하고 요 노드하고, 그쵸? 왜냐면 증폭기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잘 봅시다. 요 마이너스가 지금 어디에 연결돼요? V 아웃에 연결되냐? 그럼 V 아웃에 연결됐으니까 요 놈은 뭡니까? V 아웃이죠. 근데 증폭기 정의에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어떻게 됐다? 같다고 했죠. 노드가. 그럼 이 놈은 뭐가 돼요? V 아웃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요 노드를 우리가 V 프라임이라고 놓고 한번 K 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공식 4 빼기 V 프라임 나누기 1K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겠죠? 그럼 V 아웃 빼기 V 프라임 얼마입니까? 4K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것도 뭐입니까? 여기가 V 아웃이라고 했죠? V 아웃 빼기 V 프라임 2K가 돼서 이거는 뭡니까? 0이 된다. 자, 두 번째 공식 V 아웃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봅시다. V 아웃은 근데 어떻게 계산되니까, 여기 V 아웃이 어떻게 계산되니까, 자, 여기가 V 프라임이고, 자, 여기 V 프라임이고 여기 V 아웃이니까, 자, 전류가 V 프라임에서 생긴 전류가 여기로 흘러갔다가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아래로 꺾여서 간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그럼 이렇게 흘러서 갈 때 V 아웃은 뭐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V 아웃은 어떻게 됩니까? 2K 더하기 2K 분의 2K 곱하기 V 프라임이 되니까 2분의 1 V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V 프라임이라는 게 2V0가 되는 거고, 이때 V 프라임식을 여기
첫 번째 공식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V0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V0에 대해서. 그래서 16 빼기 4 프라임 더하기 2V0 빼기 2V 프라임 V 프라임이 0인데 이때 요거를 대입해주면 16 제곱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요놈 가지고 지워지고 해서 V0로 정리를 해주면 V0는 11분의 16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값이 1.45V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단위 쓰는 거 빼먹지 말고요. 그래서 이거는 1.45V가 여기서 걸린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자, 유니티 게인 버퍼고 증폭기의 정의는 두 입력단의 전압은 항상 같다입니다. 근데 요 놈은 특이하게도 입력단에 하나가 출력하고 묶였으니까 당연히 우리 정의에 의해서 요 놈이 V0, 요 놈도 Vout분, 제로가 아니라 아웃이죠. Vout이 돼서 여기 Vout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KCL을 통해서 요 노드에 대해서 해주고 그럼 요 노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놈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 놈도 구하고 요 놈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줘서 구했더니 1.45V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만 계속 정리를 해주고 대입을 해줘서 풀면 문제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못 풀고 있다고 하면 정의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증폭기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증폭기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증폭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머릿속에 개념을 확립하고 문제를 푼다면 다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문제가 제가 문제가 잘못됐는데 이놈이 i를 구하는 게 아니라 V0, V0 뭐 whatever이죠. 오케이.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여기서 슈퍼포지션을 구하래요. 슈퍼포지션 구하면 지금 소스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종속 전류원이네. 종속 전류원은 우리가 슈퍼포지션 할 때 고려해준다, 안 해준다? 고려 안 해준다. 자, 그럼 뭐만 고려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정전압원과 정전류원만 우리가 꺼져가면서 구해주면 됩니다. 영향을. 근데 이거는 왜 못 꺼준다? 왜냐면 요 놈이 켜져 있을 때 이 I 아웃이 변하는 거하고 요 놈이 켜졌을 때 요거 변하는 게 항상 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거를 꺼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거는 전류 I 아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전압원과 전류원만 꺼주면 우리가 슈퍼포지션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놈 켜주고 요놈 꺼줬어요. 자, 30V 정전압원을 꺼준다는 건 뭐죠? 전압 차이가 전압이 0V가 된다. 0V가 된다는 거는 이놈이 요 사이가 0V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숏이 된다는 거야. 숏.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회로를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 6A. 40이 되고 여기 10ohm이 되고 옴 표시는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여기 4i 제로가 되고 그라운드가 있죠. 0V 여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25 이때 V0 1이라고 놓자 이거. 그리고 우리가 요 노드를 V 프라임이라고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0V니까 여기 0V죠. 여기도 0V. 그럼 요 노드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죠? V0 1 다시 지워지고 요 노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V0 1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게 0V니까. 그리고 전압 20ohm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V0 1V이기 때문에 요놈이 V0 1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0라고 했는데 I0는 어떻게 됩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적용해 주면 6, 그 다음에 여기로 가니까 마이너스 I0, 그 다음에 여기로 흘러오는 거는 V51, V 프라임, 그 다음에 10ohm, 이게 얼마? 0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6, I0, 10, V51, 빼기 4, I0는
0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V 프라임에 대해서 정의가 요거이기 때문에 정의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를 봐야 되죠? 요 노드에서 KCL을 한번 해봅시다. KCL V 프라임 1 나누기 10이 되는 거고, 올라가는 건 4i0죠. 4i0.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건 뭡니까? 0 빼기 v1이 되고 25 하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고 여기 i에서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 4i0 10v51 더하기 4i0 빼기 20v51은 0V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v01과 i0를 모르는데 이 두 개의 미지수인데 다행히 2차 연립방정식 또 공식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v51에 대해서 풀어주면 v51은 마이너스 6 곱하기 160이 돼서 마이너스 960V가 나오고, i0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160분의 3 v51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랬더니 v51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즉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960V가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시간 갖고 하든가 아니면 계산기로 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전류원에 대한 영향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전압원, 요놈에 대한 영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놈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턴 온 시켰을 때 이건 턴 오프 시켜야 돼요. 턴 오프 시키면 전류원에서 전류가 흘러나갑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말은 뭡니까? 전류가 가서 흘러야 되는데, 길이 있어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길이 끊겼다는 거니까, 끊기는 거는 지금 여기 개방됐다. 그러니까 오픈이 되니까 이놈이 어떻게 되는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 자, 여기가 오픈 상태가 돼서 이거는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40옴 I0가 되는 거고, 여기 10옴 그리고 0V가 되는 거고, 30V 20 여기. 자, 두 번째 V 아웃을 보니까 VO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가 30V고 요 노드는 여기보다 V 제로 2만큼 높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30 더하기 VO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0는 지금 여기 흐르니까 이놈이 또 어디 뜹니까? 여기로도 흘러가는 거죠. 여기로도. 그럼 우리 먼저 KCL을 써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노드에 대해서. 그러면 I0가 반대로 흘러가면 I0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I0가 되는 거고, 여기로 들어가니까 4I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흘러가니까 30 빼기 30 플러스 VO2 나누기 20이 되는 거죠. 20. 그래서 합은 0이다. 그럼 I0는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I0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근데 이때 전압이 얼마니까 I0는 30 더하기 VO2 여기 전압 나누기 오메 법칙에서 10옴하고 40이니까 50옴이 돼서 흐르는 게 I0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 30. 그러면 하나 요거씩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풀어주면, 즉 요놈이 0.6 더하기 0.02 VO2인데 이놈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8 0.06 VO2 0.05 VO2는 0이 되고, 그때 0.01 VO2는 마이너스 1.8V가 됩니다. 그러니까 VO2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80V가 되는 거예요. 180V. 자, 그러면 우리가 V1 여기서 마이너스 960V를 구했고, 여기서 마이너스 180V를 구한 거예요. 방향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같고, 문제에서도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꾸 푸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어떻게 구하면 되냐? V5는 VO1 더하기 VO2를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960V 빼기 마이너스 180V니까 이거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140V 1140V가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죠. 슈퍼포지션 기본 정의와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근데 슈퍼포지션 풀 때 어떻게 하면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은 그대로 두고 독립 전류원, 독립 전압원을 하나씩 꺼줘 가면서 공통적으로 걸리는 걸
공동적인 노드의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하나로 합쳐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방향성.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거를 우리가 종속 전압원이나 독립 전압원이나 독립 전류원을 꺼줄 때도 방향은 똑같이 놓고 해줘야지 그냥 단순히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 똑같은 방향의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해주면 우리 구하기가 힘듭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계속 풀어봅시다. 이거는 뭘 하느냐. 태분인 등가 회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노튼 등가 회로를 구하래요. 자, 어디서 바라본 거? 터미널 A하고 B에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REQ를 구하는데 맥시멈 파워가 전달되는 거. 즉, 이 노드에, 여기에 맥시멈 파워가 전달되는 걸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A 노드, 요게 B 노드잖아요. 그럼 우리가 A 노드, B 노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분인 등가회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부분이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구하는 거죠. 요 부분. 지금 AA 노드하고 B 노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REQ랑 7K옴이 병렬로 있는 거죠. 즉, 이놈이 뭐가 됩니까? 로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분인 등가회로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등가회로, 태분인 등가회로 로드를 일단 떼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걸 로드를 한번 떼어줘 볼까요? 그럼 떼어주고, 정리를 해주면 3V, 여기 3K옴이 됩니다. 그럼 요거 정리해야 되는데, 좀 직렬이니까 이거 4K가 되고, 2K하고 4K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로 되어 있죠. 병렬로 하니까 이건 1.33 K옴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 직렬로 1K가 있죠. 1K. 1K가 있고, 여기는 A가 된다 이거죠. 여기 A 노드. 여기 같은 노드잖아요. 지금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B 노드는 어떻게 해요? B 노드 그대로 보이는 B 노드. 그때 우리가 VAB가 결국 VT, 태분인 등가 회로에 전압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사이에서 뭐가 지금 생략되는 겁니까? 요 놈이 생략되는 거죠. 요 놈이. 지금 여기 병렬로 있는 거. 지금 요 놈이 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해볼까요? VAB. 자, 전류가, 전압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나오는데, 요로는 갈 건데, 요로 가겠습니까? 전류가 요로 흘러야 안 흘러요? 응? AB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오픈이잖아. 오픈이니까 저항이 무한대라는 거고, 저항이 무한대니까 전류가 흐르는 패스가 없다. 그럼 전류가 안 흐른다.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에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전압 강화가 없죠. 즉 AB 여기 상단에 걸린 전압이 결국 요 전압 A, B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얼마예요? 즉 A, B니까 3V가 그대로 온다 이거야. 자, 그럼 3V가 그대로 왔고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해야 돼요. 태분인 등가열의 등가 저항 여기. RTH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노드, 이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독립 전압원이나 독립 전류를 다 꺼줘야 된다고 했죠? 자, 꺼준다고 한다면. 자, 지금은 이제, 전압원이 있으니까 전압원을 꺼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전압원 꺼주면 0V라는 데고, 0V가 있다는 건 전압 강화가 없다는 것이고, 전압 강화가 없다는 것은 숏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요 놈 3K는 영향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숏이니까, 자, 여기서 받아서 우리가 여기 이퀴벌런트 저항,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가 어떤 전압원을 놓고 여기 전류를 흘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류가 흘러서 가는데 전류가 쭉쭉 흘러가다가 지금 여기가 왔어. 저항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항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길 가고 싶어요? 쉬운 길 가고 싶어? 당연히 쉬운 길 가고 싶잖아요. 전류도 마찬가지야. 쉬운 길 가려고 하니까 여기로 안 흐르고 다 여기로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럼 요놈 있으나 마나죠. 그럼 요 놈은 없애준다. 그러면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 1.33K, 1K, 여기 A, B 노드가 되고, V, 여기 X로 놓고, 여기 IX가 되니까, 즉, IX 곱하기 1 더하기 1.33K는 VX가 되고, 즉, RTH는 VX, IX니까 이때 이거를 우리 2.33K가 된다 이거야. 그럼 태분인 등가회로 우리 그려볼까요? 자, 아까 3V 그대로 돼 있죠? 2.33K가 된다 이거예요. 태분인 등가회로. 그럼 우리가 생략된 거 여기 저항, 로드 저항 갖고 오면 이게 아까 전에 7K하고 REQ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REQ에 걸리는 맥시멈 전압 전력 전달하려면
이 어떻게 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맥시멈 딜리버리. 맥시멈 파워 딜리버리는 즉 2.33K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맥시멈 전력 전달. 그러면 7K REQ분의 1분의 1은 2.33K가 되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REQ는 이때 3.49K ohm이 된다 이겁니다. 3.49K ohm. 즉 요놈이 2.33K ohm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태분인 등가위로 구했으니까 노톤 등가위로는 뭐 쉽잖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여기 플러스 단위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제 이렇게 흘러나가니까 이제 위쪽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 나누기 2.33K가 되니까 이거는 1.2876 미리암페어가 됩니다. 암페어. 그 다음에 요거 저항 그대로 병렬로 오니까 2.33 K oh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 사이에는 요놈이 온다. 그래서 노튼 등가위로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태분인 등가위로로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정을 갖다 붙인 다음에 이 로드정에 걸리는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방식, 즉 여기 소스 여기가 소스잖아. 소스 리지스턴스하고 로드 리지스턴스하고 같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최대 전력 전달의 방식이니까 같다고 놓고 해서 우리가 REQ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한번 볼까요?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가 있고, 대신 메쉬는 하나, 둘, 셋. 루프가 하나, 둘, 셋이니까 노드 5개, 루프 3개니까 이건 메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풀어주는 게 오히려 수식이 3개가 나오고 더 간단해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메쉬를 우리가 I1, 요거 메쉬를 우리가 요 루프를 흐른 전류 I2, 요거를 얼마냐? I3가 놓고 한번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는 거죠? KVL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흐르죠? 아래로 흐르는데 요놈이 올라가면서 방해를 하네. 10 I1 빼기 I2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에 10 I1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방향 맞춰주기 위해서 바꿔주면 이건 마이너스 400, 즉 마이너스 400 0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식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요거죠. 요건데, 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데 지금 I1이 내려가면서 방해를 해줘. 그러니까 순수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10 I2 빼기 I1이 돼서 이렇게 가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이놈이 있어. 전류원이. I2하고 I3 사이에 전류원이 있어. 이건 뭐라고 했죠? 슈퍼메시가 되는 거예요. 슈퍼메시. 여기 전화번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 전류원이 있다는 거는 지금 이게 슈퍼메시입니다. 그러면 슈퍼메시면 이놈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죠. 크게 가서 이렇게 도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00V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죠. 그러면 10I3가 되는 거고, 올라가죠. 10I3가 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니까 이거는 앞에서 요거 있으니까 이건 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슈퍼메시니까 요 놈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자, 방향이 어떻게 방향입니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방향이니까 아마 I3가 정방향이야. 방이 같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럼 I3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I2는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방해해주는 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놈 빼기 방해해주는 놈 I2를 해주면 순수하게 10A가 나온다는 거예요. 슈퍼메시의 정의예요. 그래서 자, 그럼 3개 다 구했죠? 3개 구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20I1 빼기 10I2는 400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I1 10I2 20I3가 되면 100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I2
I3가 되니까 1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서 쭉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나오면 I3가 14A가 나오고 I2가 4A가 납니다. 그리고 I1은 얼마가 나오냐? 22A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각각 걸리는 요 놈에 대한 거 다 구해줬어요. 그런데 요거가 끝이 아니라 뭐를 구해주래? 요 놈을 구해주래. 요 놈의 전압. 요 놈의 전압. 그러면 자, I3가 지금 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요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I3를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돌면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대신 I3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노드의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I3 곱하기 여기 10옴이 요 노드의 전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지금 요 노드의 전압 보였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알면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V 아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V 아웃은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V 아웃은 요거 자, V 아웃은 어떻게 됩니까? V 아웃은 자 요거 요놈 그러니까 좀 위에다 쓸게요. V 아웃은 마이너스 I3 곱하기 10 더하기 여기라고 했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방향이 I1이 요 방향이니까 I1 빼기 위로 올라가는 놈 반대하는 거 마이너스 I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5이 되면 이게 V 아웃으로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요놈이 I1이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도는 게 정방향이 된다고. 근데 지금 I2가 또 흐름에서 반대하니까 순수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놈은 I1 빼기 I2가 되고 그때 이게 10옴을 하니까 옴의 법칙에서 10옴을 해주면 자, 요놈 전압 곱하기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합쳐져서 V 아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 여기 I3, I2 이거를 다 대입해서 I1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여기서 대입해서 구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40V가 나온다. 즉 Vout은 여기가 40V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뭐냐? 우리가 노드 개수를 파악하고 루프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루프 개수가 적으니까 메쉬 어널리시스를 적용해서 풀었다. 그래서 풀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메쉬 어널리시스에 걸리는 전류들을 각각 여기 각각 요 저항값하고 여기 저항값이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각각 더해줘서 V 아웃을 구해줬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9번 문제는 전압 볼테이지를 구하래요. 즉 어디 요놈하고 요놈의 전압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친절하게 노드명은 정해져 있네요. V1, V3. 자, V1은 얼마입니까? V1 얼마야? V1이 얼마인지 모르면 이거 여러분 다시 2장부터 제일 기본 강의 2강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V1이 뭔지 모르면. V1 얼마야? 이거 10V잖아요. 10V. 10V고. 그러면 여기가 10V니까 그럼 I0는 얼마입니까? I0. 10V 나누기 4하는 거잖아. 여기 0V니까. 그럼 얼마야? 2.5A가 나오는 거야. 2. 그럼 V2는 얼마야? V2. 그럼 V2는 여기가 10V라고 했으니까 10V 더하기 여기 종속 전압원 4I0가 되고 요는 대입해주면 얼마야? 10V니까 전체 20V가 나오네요. V2 20V 바로 구했네요. 20V.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뭘 해줘야 되냐 하면 이제 V3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한번 해보자. V3 요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0V라는 거 알고 여기 V3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니까 10 빼기 V3 나누기 얼마? 1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로 흐르는 전류 해야 되니까 이거 반대 방향하면 2V0가 되는 거고 여기로 흐르는 건 얼마가 됩니까? 0 빼기 V3에 4옴이 되는 거고 여기 흘러오는 건 얼마야? 1A가 그대로 흘러 들어오니까 플러스 1A가 돼서 이게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V2, V3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V2 구한 거 있죠? 자, 이제, 그럼 V0가 얼마냐? V0. 지금 V0가 요건데, 지금 V0가 지금 V1 빼기 V3가 V0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3인데, V3인데, 지금 요 양단의 노드의 전압차가 V0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0는 V1 빼기 V3, 즉 이거는 10 빼기 V3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V3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거에 넘어가니까 10 빼기 V5가 되는 거고, 자, 이 놈을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V5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V5에서 정리를 해주면 이 놈이 어떻게 되냐? 10 빼기 10V5 빼기 2V5 더하기 1 4분의 1 10 빼기 V5가 되고, 이게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V5 1.5 4V5는 0이 되고, 그러므로 V5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V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V가 된다. 자, 이게 마이너스 2V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0V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V 더하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V니까 요 놈은 결국 12V가 된다는 얘기예요. 12V. 그럼 12V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V니까 V5가 마이너스 2V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됩니까? 전류가 마이너스 2V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4A의 전류가 여기로 이제 흘러가는 거겠죠. 4A에 흘러. 자,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풀어줬는데, 왜냐면 이제 노드 전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고, 노드 어널리시스 하면 나온 게 뭡니까? KCL이잖아요. 그래서 KCL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모든 이 문제, 9번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게 풀이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연습 문제를 응용해서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뭐 기말고사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번 풀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접근해서 풀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내가 풀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진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한 그 기본 개념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상으로 중간고사 2 강의를,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